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을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남은 5장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바로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주연 이사님이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52,000원대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6만 원대를 한번 뚫었습니다. 지금 최고가 기준 2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님,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해서 보유해볼까요? 네,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기는 한데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6만 원, 6만 8천 원 정도까지는 계속 들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해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 6만 8천 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오늘 시장 진단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침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관세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 넘게 빠졌는데요. 이에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장 초반에 2% 넘게 빠지면서 출발했지만 지금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1% 되지 않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국내 증시 지금 낙폭을 빠르게 줄이고 있습니다. 남은 5장에는 좀 상승 전환도 기대해봐도 괜찮을지 혹은 또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될지 지금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여기까지 온 것도 어딘데 상승까지 욕심을 내면은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네.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버티고 있고 미국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잘 버티고 그리고 또 보니까 코스닥은 더 낙폭을 빠르게 줄이면서 근데 원래 여기까지 오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좀 나오다 보니까 좀 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이런 변동폭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지금 바닥을 잡았느냐 낙폭은 컸지만 바닥을 잡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쪽에 확인하는 과정 쪽에서 계속 또 시장은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말까지 지금 정부 셧다운과 관련된 쪽에 이슈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 주 끝나고 자리를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 쪽에서 국내 증시도 또 13일 날 대통령 또 헌재 판결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아직까지는 계속 밀리게 되면 돌리는 힘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시 박스권 상단부 돌파해서 2600까지 가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중간에 따라오는 힘이 아직은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단 좀 길게 가져가는 쪽들은 밀리게 되면은 조금씩 더 보강을 시켜놓고 그리고 또 짧게 또 시장에 매매할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은 그날의 당일 강한 종목들을 또 매매하면서 계좌를 좀 계속 보강해가는 전략들이 낫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을 좀 이겨내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국내에서도 좀 정치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유의를 해보자,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같은 반도체 종목들은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한시경을 기점으로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삼성전자 현재 0.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지금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면서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반도체 섹터 지금 매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그리고 초보장단에서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보면 좋을지 반도체 섹터 좀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낙폭 과대가 좀 많이 발생을 또 했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뭐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는 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급하게 빠르게 좀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답답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특히 뭐 HBM 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GTC, 엔비디아의 GTC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가지고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유리기판이라던가 뭐 CXL이라던가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GTC를 좀 기점으로 해서 조금 변동성이 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천천히 모아나가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메모리 쪽에서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월 달에 DDR5 PC 그 D램 계약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3월 낸드 가격이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주였었던 것 같은데 샌디스크라고 해서 낸드 판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4월부터 낸드 가격을 한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 레거시 쪽에서의 어떤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월 그러니까 1분기죠. 네,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를 좀 반도체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천천히 그냥 관심만 좀 일단 가져보시고 조금씩 뭐 분할 매수하는 접근으로는 지금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리포트들 좀 보시면은 이번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또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원익 IPS라던가 일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들 잘 보시면서 그런 종목들은 좀 선별을 해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종목 옥석 가리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시장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별로 포트폴리오를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안주 찾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 좋았던 섹터를 꼽아본다면 뭐 방산과 LNG가 가장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일단 관세 민감도 높은 섹터 가장 먼저 빠졌고요. 관세 영향이 없는 섹터 뭐 엔터 콘텐츠, 화장품, 미용기기, 로봇주들은 오늘도 시장 지수 대비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쪽 섹터 혹은 좀 다른 대안 섹터가 있다면 좀 한번 대안주를 찾아주실까요? 대안주로 그렇게 회피하는 전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한번 붙어보자. 그러면 아까 이주연 이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반도체 쪽을 아니면 AI 쪽에 미국과 함께 많이 하락했던 국내 엔비디아 납품업체들이죠. 그런 쪽에 대한 흐름들을 더 같이 챙겨보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낙폭이 컸던 미국 시장이 돌아갈 때 저희도 반응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방산주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방산주는 지금 뭐 신규로 매수를 들어간다. 이거는 어려울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 쪽에서는 혹시 이제 한 2주 뒤에 펼쳐질 공매도가 재개가 됐었을 때 이 올라온 가격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좀 스토리를 끌어왔던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주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과 함께 움직였던 흐름들로 보게 되면 일단 좀 타깃이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방산주를 지금 무리하게 대응한 전략들은 그렇게 썩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차라리 LNG 관련된 쪽의 섹터들은 그래도 구체화될 수 있는 얘기들이 계속 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미국에서 에너지 정책들이 바뀌면서 그 뽑아낸 LNG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는 쪽에서 오늘도 보니까 지금 동성 와인텍이 가장 빠르게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처럼 관련된 쪽에서 이어지는 LNG 밸류체인, 뭐 피팅 밸브부터 본행제 관련된 쪽들은 약간 조선주와도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챙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LNG 밸류체인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방산 쪽은 또 공매도 시행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LNG 밸류체인 내에서 한번 종목 옥석을 가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LNG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많은 서학 개미분들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15% 넘게 급락하면서 전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국내 2차 전지 종목들도 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와 관련된 리스크는 좀 피하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은 뭐 지금 사실 피하기에는 조금 뭐 늦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조금 더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에는 좀 일부 동의를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나 오늘 나왔던 내용들 좀 보면은 중국의 2월 달에 전기차 판매가 거의 80% 이상 늘었다라고는 하는데 테슬라 중국 수요가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들이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신차 판매가 좀 지난달 대비해서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신차 Y죠. 모델 Y 판매가 이제 좀 견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뭐 시간으로 15% 넘게 빠지고 있었는데 좀 일부 회복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었고 거의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부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반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꾀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길게 봤을 때 뭐 이전처럼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엔 조금 어려운 게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 내에서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좀 딜레마적인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판매량은 늘었지만 평균적으로 판매 단가 자체가 많이 인하돼서 판매가 됐었고 평균적으로 한 17% 정도 가격을 인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어떤 수익성의 압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지켜봐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는 노릴 수 있겠지만 뭐 길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차 전지를 투자를 하는 거는 좀 수급적으로 뭐 이전처럼 연기금이라던가 기관 쪽 수급이 좀 강하게 붙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실제로 숫자가 좀 강하게 바뀌는 것들이 보인다던가 그러면은 그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현재 바닥을 다지는 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뭐 실적이나 수급적인 면에서 변화가 감지됐을 때 그때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T-로보틱스가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앞서 생쇼에서 소개됐던 클로봇이 지금 10% 넘게 또 시세가 붙고 있습니다. SP 시스템스, 뭐 로보티지, 휴림 로봇 등 지금 로봇주들로 오장되면서 시세가 더 강하게 붙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네. 로봇주가 연초 랠리 이후 쉬어서인지 시장 하락 대비하면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주들 남은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좀 신규 접근 유효할까요? 네, 챙겨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특히 지금 그저께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이제 산업 격차를 봤었을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뭐 앞선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두세 개밖에 안 됩니다. 거의 다 중국이 지금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밸류체인들은 거의 중국이 꽉 잡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참 아쉽죠. 그동안 우리는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로 아쉬운 모습들인데 근데 반대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밸류체인을 잡고 또 새로운 산업 쪽에서 확장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미국이 가만두고 볼 리가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입장 쪽에서 또 다른 이제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쪽들에 대해서 중국의 압박이 들어왔었을 때 상대적으로 뭐 나레이티브긴 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변화들 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뭐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게 액추에이터라든가 그리고 들어가는 뭐 감속기 이런 쪽과 함께 하드웨어 쪽을 많이 챙겨보는데 어차피 똑같습니다. 전기차의 스토리와 같은 모습들처럼 이제 업황이 계속 또 이제 또 턴을 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대량 생산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하드웨어 쪽은 당연히 일단 단가가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들은 일단 기대감은 높되 점점 지날수록은 하드웨어 쪽은 약간 좀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초기다 보니까 계속 챙겨보는 건 맞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클로벌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또 로봇의 체력 단련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로봇의 짐 역할을 하는 이 체력 단련을 하는 이런 훈련을 시키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쪽들이 더 발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클로봇이 가장 유망하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희수 대표님이 로봇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액추에이터 같은 이 하드웨어 쪽의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결국에 좀 시들해진다면 이 수급이 또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징주로 클로봇을 꼽아주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 후속주 어딜 봐야 될까요?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이주연 이사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액추에이터가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그 관절이 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필수 핵심 부품인데요. 최근에 로보티즈가 기술력에서 경쟁이 높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로보티즈, 이 액추에이터의 후속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지 소개해 주실까요? 후속주보다는 사실 로보티즈를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굳이 뭐 후속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 정도가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로보티즈가 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클로봇이라던가 그리고 역시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쪽으로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이후에 좀 수급이 좀 돌기 시작을 한다. 로봇주 전반적으로 좀 수급이 쏠리고 대장격 종목들이 좀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봇주들은 좀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좋을 만한 게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GTC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 로봇 관련한 모멘텀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관련해서 뭐 AI라던가 그래픽 감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좀 공개를 할 예정이다. 이런 외신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뭐 그 로봇 보급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적용되는 응용 가능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로봇 관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제약 바이오 섹터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임상 모멘텀 그리고 금리 인하 모멘텀을 안고 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여줬던 상승 랠리를 좀 재현할 수 있을지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제약 바이오 종목도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라고 여쭤볼 때마다 개별 이슈에 붙은 종목들만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본다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될지 좀 옥석 좀 가려주세요. 네, 이따가 얘기할 코너 아닌가요? 이거 예, 그냥 그 종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지금 오늘 탑픽주로 준비해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시켜서 했습니다. 그럼 예, 잠시 후 마지막 순서로 저희가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고 예, 그럼 예. 모멘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시장에서 분위기는 뭐 가장 먼저 알테오젠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다 보니까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모멘텀은 솔직히 뭐 어떤 기술적인 변화보다는 약간 수급적인 변화 쪽에 대한 모습들이 더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다 뭐 프로그램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나왔던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 빼고는 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제 재조명되는 섹터가 바이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도 바이오지만 성장주에 대한 부각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된다라는 쪽에서 금리 하락은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어지는 학회부터 또 임상 결과 흐름들 하나씩 나올 거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그래도 HLB를 많이 또 시장에서는 찾아봤던 것 같은데 HLB는 지금 어차피 지금 이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너무 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으로 맞나라고 고민이 좀 되는 가운데 그나마 그래도 과거에 한번 크게 부진했다가 이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이 코롱 그룹 쪽의 코롱생명과학, 코롱티슈진입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첨생법도 통과됐겠다라는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계속 붙어있는 모습들도 보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추세를 맞춰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도 상반기 중에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이 개별 기업 쪽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찾아보면서 일단 결과 나오고 또 대응하는 것보다는 근데 결과 나오고 셀론이 나와서 좀 밀렸다 그러면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미리 챙겨보시는 전략들이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조금 담아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과연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탑픽주를 준비해 오셨을지 마지막 순서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고비보다 효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국내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올 4월에서 한 5월에 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위고비도 출시될 때쯤에 우리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정말 핫했습니다. 이주연 이사님, 네. 비만 치료제 쪽으로 다시 눈을 돌려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리 선점해봐도 좋을지 재상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는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뭐 돈을 버는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가까운 게 뭐 한미약품 정도일 것 같은데 뭐 그것도 크게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받지 못하고 있고 시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보면은 뭐 일단 테마성 종목들 대부분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비만 치료제보다는 그 비만 치료제가 좀 접근성이 확대가 되고 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좀 따라올 수 있을 만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용 의료기기 쪽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뭐 일라일이라던가 노보 노디스크 쪽에서도 계속 비만 치료제 가격 약가 인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50% 절반 가격으로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의 목적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기존에 워낙에도 비싸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냈어야 됐는데 이제는 좀 절반 가격으로 판매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가 있고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부작용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급격하게 살이 빠지니까 뭐 탄력도라던가 이런 문제에서 이제 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미용 의료기기 뭐 보톡스라던가 그리고 뭐 그 톡신 쪽들 그리고 뭐 필러 뭐 아니면은 그 디바이스 기기들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같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휴재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APR 이런 종목들 최근에 좀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이사님이 휴재과 APR을 또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또 마지막 순서로 화장품 미용기기 쪽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화장품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계절적인 성수기가 왔습니다. 화장품도 트렌드가 있는데 네. 한창 좀 매트한 립이 유행이었다면 요즘에는 또 촉촉 립이 유행이고 또 블러셔도 리퀴드 타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스킨케어도 PDR에 뭐 연어 이런 저도 요즘 화장품 많이 바꿨는데 우리 김민수 대표님 화장품 계절적 성수기 앞두고 지금 약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미리 선점해 볼까요? 방금 외계어 하셨습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좋은 트렌드 많이 봤겠죠. 제가 아는 거는 이게 립스틱 뭐 어쩌고 저쩌고밖에 모르겠는데 예, 다양하게 잘 사보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모멘텀 이제 국내 수출만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국내 쪽에서 잡힐 수 있는 부분 쪽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1월 달에도 많이 들어왔고 이제 또 성수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관광객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어디겠느냐 쪽에서 화장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들이 와서 돈을 쓰는 과정을 본다라고 봤을 때 일단 기존에는 성형외과를 더 많이 찾았었는데 지금 피부과를 훨씬 더 많이 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미용기기 그리고 또 보톡스 필러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채울 수가 있겠다는 쪽에서 그쪽을 더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쪽에서 이미용 기기 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눈여겨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용 쪽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주연 이사님의 탑픽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난주에 정말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네, 오늘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모멘텀이 많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오늘도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사우디에 또 방문을 했죠. 그러면서 한국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따 6시쯤에 미국 측이랑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담판을 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랑 HD 뭐 현대건설기계 이 기업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건설기계 쪽에서는 뭐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기대감을 뭐 가져볼 수는 있겠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인데 중국 굴삭기 판매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2월달 굴삭기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내수 판매량이.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그동안에 좀 실적이 많이 위축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중국도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방산 엔진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업 분야 중에 뭐 이 건설기계 쪽도 있는데 방산 엔진 쪽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 좀 실적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수익성이 개선됐던 분야가 엔진 분야였었는데 이것도 좀 모멘텀이 있는 만큼 현대 인프라코어를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0,000원 정도, 12,000원 정도 일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손절가는 8,9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이사님은 우크라이나 재건주 안에서 건설기계 관련주로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오늘 탑픽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어떤 제약 바이오주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3월 말까지 좀 이벤트가 있는 종목 중에서 ABL 바이오를 봐야 될 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지금 컴패스 테라피틱스죠. 이 회사의 ABL 001 담도암 2차 치료제 관련된 쪽을 기술 이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3월 말에 이상 결과를 발표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나왔었을 때 이 회사 혼자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한 30% 갔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여전히 모멘텀을 강하게 갖고 있다는 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시장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또 그 다음은 위암치료제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때마다 레벨업은 돼가는 과정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부 쪽이다 보니까 레벨업을 좀 시도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는 좀 모멘텀이 있는 제약 바이오주로 ABL 바이오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ABL 바이오와 ST 현대인프라코어 남은 5장에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저희가 참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